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가 수익권이다. 물론 맞는 말인데 추세 자체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주 당연한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당연한 소리지만 신고가 부근에서는 매도 압력이 강해지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가 이후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어떤 지지 없이 흘러내렸다. 라면 단기적 상승 추세는 끝났다. 상승, 조정, 상승에서 요 단계에서 조정의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추세 자체가 꺾이질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단기 평선인 5일선을 타고 있기도 하고요. 전고점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더 열려 있고 투자자들이 신고가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매도보다는 반망 또는 매수 쪽으로 심리가 더 기울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내용이 없고 심심한 시점이고 전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최상단을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대감이 발현될 어떤 트리거가 없는 거지 시장은 전고체 배터리를 주목하고 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주목하고 있다. 전고체 관련 수혜 기업이 명확하다라는 시장의 투심이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위에 뒷자리에 이렇게 매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추세가 꺾였다면 이 자리에 매물들을 결국 소화를 해야 돼서 좋지 않은 건데 추세를 유지 중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삼성 SDI가 1분기 영업손실 1556억에도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삼성 SDI는 적자긴 하지만 ESS 배터리 수주와 전기차 고객 다각화 성과로 1분기 당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삼성 SDI는 실적 개선 초입으로 들어선 영향이 큽니다만은 근데 이 삼성 SDI의 행보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전망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 파트너사인 것은 아실 텐데 자, 이번에 삼성 SDI가 배터리 고객사로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확보를 했죠. 그러면서 독일 3사, 우리가 잘 아는 독일 3사, 벤츠, BMW, 아우디, 아우디는 폭스바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독일 3사와 모두 수주 계약을 하면서 이제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두게 된 거죠. 네, 현재는 하이니켈 NCM 배터리 공급인데 자, 이번 벤츠의 핵심 계약은 차세대 배터리 공동 개발 협력입니다. 자, 차세대 배터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고체 배터리 또는 리튬황 배터리가 떠오릅니다. 자, 물론 리튬황 배터리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는 하지만 차세대 배터리 후보 중 하나로 거론이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벤츠는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삼성 SDI와 전고체 배터리도 삼성 SDI와 논의 중이라고 공식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벤츠가 만약에 삼성 SDI한테 전고체를 납품받는다 라고 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라고 하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황화리튬 수주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거죠. 삼성향으로 더 많이 팔리게 될 테니까. 자, 그리고 이 수주가 왜 전고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냐면 완성차 기업의 입장에서 같은 공급사 유지가 유리합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는 차량 플랫폼 설계부터 다시 맞춰야 되고요. 안전성 검증과 양산 테스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존 배터리 공급사가 계속 가는 게 완성차 기업의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타사의 전고체가 개발돼서 경쟁 구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성능 차이가 압도적이지 않다면 기존 배터리 공급사와 계속 같이 가는 게 배터리 업계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는 전고체 기술 선두권을 가지고 있죠. 황화물계 전고체 개발 속도가 빨라서 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필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함께하는 계획이죠.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상업 계약 확정은 아니지만 삼성이 독일 3사와 전고체 배터리 수주가 진행이 된다면, 협상에 들어간다면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자연스레 삼성향 수주가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먼저 반영하는데 윗자리에서 머문다는 것은 아직 먹을 파이가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주도주가 반도체 말고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통신이 잠깐 반짝 주도하다가 이제 뭐 전기나 건설, ESS 뭐 등등으로 분산이 되고 있거든요. 주도주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자, 이게 다시 2차 전지가 시장 주도주가 되는 시점에는 ESS나 뭐 데이터 센터 관련도 크겠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전고체 배터리도 2차 전지의 핵심 중 하나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꿈의 배터리로 불렸으나 이제는 현실에 가깝게 다가와 있으니까요. 과거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버블이 심했으나 거품이 심했으나 이번에는 거품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전기차에 이어서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의 로봇 택시인 사이버캡 양산 소식인데요. 자, 이게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전기 택시인데 지금의 배터리로는 당연히 감당이 안 됩니다. 한 24시간이니까.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가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과거에는 프리미엄 전기차에만 탑재될 것이다 해서 부유층에게만 수요가 있을 것이기에 메리트가 없다. 전고체 배터리는 메리트가 없다는 목소리가 컸었는데 이제는 그 부유층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반드시 필요해지는 거죠. 로보택시는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3파전으로 로보택시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AI 칩으로 로보택시 시장을 독점하려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의 관심만 봐도 무너지지 않을 산업이라는 것은 증명됐습니다. 근거를 찾을 필요도 없죠, 이거는.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글로벌 완성차 대기업, 전기차 대기업, 반도체 칩 대기업, 클라우드 대기업 할 것 없이 로보택시에 관심을 갖고 시장을 형성하는 중이라는 건데, 자, 누가 성공하든, 누가 점유율 우위를 차지하든 24시간 밤낮 없이 운행되는 전기 택시, 로보택시에는 배터리가 필수라는 겁니다. 기존 배터리는 불가능하죠. 땅덩어리 좁은 대한민국도 한 바퀴 못 도니까요.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겁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는 고성능과 화재 안전성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현 시점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전고체의 성능과 안전성이 아니라면 이 사업을 검토할 수조차 없었다고 봅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압도적인 성능보다는 안전성에 더 무게를 두죠. 자, 택시라면 일반 승객을 태우게 될 겁니다. 남녀노소 나이 불문. 임기응변이 가능한 특수부대원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로보택시는 안전성에 큰 무게를 둔 배터리를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유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얘네 파트너사는 스페셜티 케미컬이죠. 전고체의 핵심 원료 황화리튬을 가장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수혜가 가장 압도적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겁니다. 전고체 시장이 열리면 현재 기준으로 리튬 대비 약 800배 비싼 황화리튬을 다루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초고마진 기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의 배터리가 채택될 가능성 그리고 이수의 수혜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황화리튬 마더 플랜트 완공이 6월이죠. 자, 사실상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초기 연산 150톤, 최대 500톤까지 생산 규모를 확장한 시점에 이런 로보택시 경쟁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게 찾아온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리튬에 뭐 800배 어쩌고저쩌고 이랬었는데 지금 황화리튬의 가격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표준가가 정해지는 그 시점이 올 텐데 전고체 배터리의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급해지는 건 배터리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표준가 협상에서 이수가 어느 정도는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과거 대량 생산 공정 설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KBR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량 생산 최대 수천 톤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고 대량 생산은 곧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통하기 때문에 이수의 황화리튬 사업 전망은 더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다르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주가를 전체적인 이 그림을 보면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 종목들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 산업 트렌드와 결이 다르다면 시장 소외주기 때문에 급락할 수 있으나 지금은 시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테마에 필수 핵심 원재료를 생산하는 몇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윗구간이어서 매물이 없는 게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으면 주목받을수록 앞으로는 신고가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신고가 매매는 상승, 매물 소화, 그리고 다시 상승, 재상승 요 흐름으로 갑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당연히 매물 소화고요. 자, 급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지만 상승은 진짜 기회는 여기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 자체가 애초에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뒤에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돌파합니다. 자, 신고가여서 강한 게 아니라 매물 소화가 앞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고가가 강한 거죠. 자, 그래서 신고가가 나올 때는 꼭 매물 소화를 먼저 확인하고 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돌파할 때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가짜 상승입니다. 거래가 소량 있는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러면은 쭉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당일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 조정을 보고 매물을 소화하는지 확인 후에 대량 거래를 동반한 돌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신고가 경신이었죠. 이때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빠져버리니까. 자, 그러고 나서 매물 소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대량 거래를 동반한 돌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는 매수할 때를 먼저 찾아야겠죠. 이렇게 보면은 과거로 보면은 일단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는 지지가 어디서 되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평선, 장기 이평선 60일선과 중기 이평선인 60일선과 5일선, 21선이 수렴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도 봤는데 이 수렴 지지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매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이후 수렴 지지의 자리에 선을 하나 그어보면, 수평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때 가장 큰 거래대금이 나온 날 시가기도 하죠. 돈을 집어넣은 기준가. 이 근거들을 바탕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다면 이런 수익을 우리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디테일, 앞으로 전망이 밝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분할 매수 타점과 분할 매도 타점은 텔레그램 방에서 더 자세하게 근거와 많이들 궁금해하실 타점에 대해서 그 디테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인적 분할전 이수화학 때부터 이수를 눈여겨보았었고 이수에 대한 분석을 해왔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가 될 정보들 공유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고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로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거든요.
여기서 무료 텔레그램 정보방 체크하시고 필수 기재란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제출 눌러주시면 바로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의 정보뿐만 아니라 급등주 포착 시 종목 추천이나 검색식 조건, 미국과 이란의 전쟁 현황, 비장과 국장의 트렌드 등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어떠한 것이든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요구하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기회장에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AI 산업의 발전으로 시작된 반도체 섹터 또는 로봇 관련 섹터, 뭐 전력이나 원전 등등 무섭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이때였구나 싶은 자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종목은 에코프로인데요. 여기 화살표가 하나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급등이 나오려면 대량의 거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동반되려면 어떤 뉴스, 소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래가 동반된다는 것은 호재를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종목마다 시총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대금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은 맞지가 않습니다. 동전주의 거래대금 1000억과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1000억은 의미가 크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해당 종목의 전일 동시간대 대비 거래량 비율로 의미가 있는 거래량을 잡아내는 거죠. 해당 종목의 평균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조건 검색 수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트로 말하는 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몰리는 데는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몰린 이유를 찾고 그 이유가 터무니없지 않다. 현재 세계 산업 트렌드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면 투자 매력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점검을 하게 되면 종목 선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소통방에서는 무슨 이유로 주가가 상승했는지도 함께 언급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검색식을 통해서 검색된 급등주들을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상승했고 그 기업이 비전이 있는지, 관련 업황은 어떤지, 세계 정세와 연관해서 어떤 변수와 리스크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같은 기회의 장에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발생하는 문제가 매수는 잘했는데 매도를 언제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욕심에 매도하지 못하고 내리면 손해보기 싫어서 매도하지 못합니다. 급등주를 찾긴 찾았는데 매도하지 못해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물론 매도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나 포인트도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쪼개서 매도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의미가 큰 자리별로 매도 타점을 언급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검색식을 통해서 어떤 급등주가 포착이 되는지 짧게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에코프로는 25년 10월 16일 당시 종가 78,800원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현주가 147,4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 차례가 잡혔었죠. 3만원대 그리고 7만원대 현주가 168,4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 자, 여기도 상승의 초입을 잡아내는 검색식답게 이렇게 여기 신호가 잡혔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여기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아까 봤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삼성전기, 흥하해운. 이렇게 매수할 종목을 찾음과 동시에 주도 주체가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한 급등의 출발을 잡아내는 신호를 통해서 매수할 타이밍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근거를 통해서 매도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종목을 찾으신다면 검색식에서 포착되는 종목이 돼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테마 내에서 매수하신다면 승률이
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등주 공유 또는 검색식 수식 공유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검색식 체크하시고 필수 기재란 기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검색식 수식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식 핵심 조건을 좀 가려놨는데요. 원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전 요구는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등주의 초입을 잡아내는 검색식 소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검색식을 토대로 초입을 잡아내고 그 중에서도 현재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검색식이고 뭐고 잘 못한다, 모르겠다, 귀찮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2월 19일에 삼성전기 추천드렸습니다. 추천 매수가로는 35만 원을 추천드렸고요. 자, 반도체 유리기판 선두주자인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고 메가 트렌드인 AI 산업의 필수 소재이자 게임 체인저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수익률을 잠깐 보자면 자, 2월 19일이었죠. 이날입니다. 자, 이날의 종가 35만 4천 원. 5만 4천 원. 현주가는 56만 2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사실 검색식으로 보면은 15만 원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광통신과 광전자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건 4월 7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로 AI 산업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주로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수익률 짧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월 7일이면 이날이죠. 자, 뭐 그렇게 거래일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 30%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광전자. 자, 이 종목은 거래 정지입니다. 연속된 상승으로 인한 거래 정지고요. 수급이 계속 쌓이고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정지가 풀리면 또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주의 출발을 잡아내는 검색식과 검색식을 토대로 급등주를 받아보실 분들은 자,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구글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걸 눌러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원하시는 무료 혜택 체크해 주시고 자료 전달 받으실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제가 가려놓았던 검색식, 급등주의 초입을 잡아내는 검색식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필수 기재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바로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출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